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왕따 아버지 벗어나기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자녀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 왕따 아버지는요, 밖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아버지입니다. 지위도 높고,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칭찬도 받고, 천사라는 평판도 듣고, 이런 아버지인데요. 집에만 가면은 자녀들한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면은요, 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슬슬 피합니다. 이제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퇴근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를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엄마하고는 정말 잘 놀죠.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잘 놀다가 아버지만 나타나면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엄마한테 잘해주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먹여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엄마 편만 듭니다. 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보면은요, 주변인이 됩니다. 주변인.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사 가는 날 아버지가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는 챙겨도 아버지는 안 챙깁니다. 이삿짐 다 챙겨도 아버지는 안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위에서 강아지보다도 못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요, 가족에서는 정말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따 아버지입니다. 더 나이가 들면은 은퇴를 해서 경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걸 느낄까요? 네, 당연히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도대체 가족 내에서 내가 역할이 없구나. 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군중 속 고독이라고 했죠? 사람은 많은데 나는 고독을 느껴요. 그런데 왕따 아버지는요, 군중에서는 칭찬받고 그럴진 모르지만은 이 가족 내에서는 완전히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하는 이 자탄이 있습니다. 이 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입니다. 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에다 갖다 주죠. 이제 부인한테 갖다 줍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기를 낳아주는 기계입니다. 네, 내가 없으면 아기 못 낳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자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왕따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공식입니다. 아버지는 생계, 아내는 자녀, 이런 공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간섭을 하면 간섭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도 책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회사에는 굉장히 충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생계를 돈을 벌려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회사에서 부른다든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총알같이 쫓아나가요. 네, 그러면은 뭐가 희생이 됩니까? 자녀가 중요한 날, 자녀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날이 전부 다 회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돼요. 죽기를 기를 쓰고 이제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굴욕도 당하고 그랬겠어요. 네, 돈을 버느라고. 근데 그 보상을 집에서 받으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왕따 아버지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도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게끔 보호하려고 그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요.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남편이 자녀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또 잘 얘기해 주려고 아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이렇게 왕따 아버지를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요, 말하자면 자가 발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생계가 바빠서 내가 자녀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전이 돼서요, 내가 따돌림을 당하니까 집에서 내 역할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밖에서 빙빙 돕니다. 일부러 퇴근도 늦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마지막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권위적인 가장 문화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오랜 전통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는데요. 그게 지난 몇십 년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이게 잘 적용이 안 될 때 또 이게 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왕따 아버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괘씸하고 섭섭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은 또 이게 반발을 하고 또 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속마음으로 뭐 말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속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이렇게 네가 나를 무시하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건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내가 속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내 자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가 내 자녀 알기입니다. 의외로요, 자녀를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녀가 도대체 아들, 딸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너 어떻게 지내니? 뭐 학교에선 재밌니? 이렇게 물어봐도 이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걸 솔직히 대답을 안 하고 말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네.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유심히 말을 걸지 말고요. 어차피 나를 피할 테니까 말을 걸지 말고 자꾸 관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전에는 이제 부인한테 지시를 하죠. 애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하지 말고요. 부인한테 들어보라는 겁니다. 애가 어때? 애가 어떻게 지내? 애 기분은 어때? 이렇게 부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방법은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멀리서라도 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네. 개입하지 말고요. 간섭하지 말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는 거죠. 들으면은요.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요. 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딸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그 생각과 그 느낌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세 번째 방법은 다가가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녀들이 나한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전엔 다가왔어요. 한때 다가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다가오지 않거든요. 지금 야 다가와라 이렇게 한다고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가가야죠. 내가 다가가는데 이것도 내가 편할 때 다가가고 애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다가가면은 절대로 배척을 하겠죠.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거절 당하면은 이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속상해 할 일이 아닌 게요. 내가 사실 내 자녀한테 많은 상처를 과거에 줬거든요. 내가 거절을 했죠. 내가 바쁘다고 내가 회사를 쫓아나갔을 때 아이들이 날 필요할 때 나는 딴 데 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아이들을 거절한 거거든요. 이 똑같은 거절당함을 내가 당연히 겪게 되는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자꾸 다가가는데 거절당하더라도 다가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가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얘가 게임을 하면은 같이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뭐 책을 읽으면은 나도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죠. 자녀의 행사는요. 과거에는 이제 내가 바빠서 그걸 참석을 못했잖아요. 뭐 자녀가 어디 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뭐 축구 게임을 한다든지 야구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출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전에는 다 엄마가 가고 그랬을 때 내가 자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가지고 자원을 해서 자녀의 행사에 또는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다가가는데 내 자녀가 나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고마워하기. 이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나한테 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 정말 하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다가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겠어요? 네, 당연히 소통하기죠. 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한다는 건 이제 서로 말을 한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들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할 말이 정말 많지만은, 네,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방식도 내 방식이 아닌 자녀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요새는 문자입니다. 네, 그럼 문자로 해야죠. 그리고 부인을 통해서 소통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말을 갖다가 부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소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했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이 회사에서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회사에서는 내가 뭡니까? 내가 상사고 내 부하들이죠. 그리고 내가 끌어가야 됩니다. 다. 네, 그러니까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한테 하듯이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그 말투가 있습니다. 그게 좀 지시하는 말투라든지 부하 대하듯이 하는 말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에서 오면은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 말투 때문에 자녀가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요. 이 끌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당연히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이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이 계단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계단 밑에 있거든요. 나는 계단 당연히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으면서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버로 내 자녀한테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야, 같이 올라가자. 이 말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은 나도 따라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뒷서거니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이게 이제 걸을 때도 나타납니다. 걸을 때 내가 가족들이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는데 내가 제일 앞에 가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랬을 거예요. 네, 제일 앞에 가면은요. 지금부터는 제일 뒤에 가세요. 네, 그러니까 뭐 자녀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부인이 그다음에 가고 내가 뒤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다고 평생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가족회의를 하자, 좀 말 좀 하자. 이것도 처음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게 회의 아니겠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게 이제 회의 아니겠어요?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고 해보세요. 이게 안 통합니다. 아예 그냥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회의 하자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딸 따로, 뭐 아들 따로, 하여튼 아들이 둘이라고 하면은 큰 아들 따로, 작은 아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처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의 미래에 묻지 않기입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든지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너 5년 있다가 뭐 하고 싶냐? 이게 이제 흔히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네, 이 처음부터 하면은요 이게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시기하고 자녀의 시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녀의 시기는 굉장히 늦게 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한 1년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였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3년만 선배가 돼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자녀의 시기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반면에 이제 많은 세월을 거쳐온 나는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초조하고, 이게 급합니다. 조금 얼마 있으면 금방 이게 변할 텐데,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미래가 중요한데, 자녀한테는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네, 현재를 해결해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부터 머릿속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묻지 마시고요. 당장 현재부터 물으시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냐? 너 지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육기의 제공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부모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하고자 하는 것에만 아무래도 꽂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녀에게 다른 많은 기회가 있음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죠. 여지껏 그것을 엄마가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번에 반드시 2개 이상을 제공하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예를 학원 가는 문제다. 이걸 이제 아버지가 제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원 가는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2가지를 제공하려면은 너 영어 학원이 있다. 또 아니면은 축구 교실도 있다. 어떤 거를 하겠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째 제공에는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 이것까지 선택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제공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만 이제 너 영어 학원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거부한다. 이 2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2개 이상을 제공하면 3개의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속마음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영어 학원을 얘가 택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속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자녀는 대번에 알아요. 그러면 선택이 아니죠. 또 아까로 돌아갑니다. 영어 학원을 하라는 부모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내가 들을까 아니면 거부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내가 당연히 제공하는 겁니다. 2개 이상. 그리고 안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선택은 자녀가 하게. 네,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면 되겠어요? 네, 이게 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말 처음에는 좀 서럽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요. 이것도 하면 할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요. 2주 만에 왕따에서 벗어나시고요. 못하는 분들도요. 하시기만 하면은 한 3개월이면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요. 이 왕따 아버지 벗어나기도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훈련은 제가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늘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평생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늘 이제 우리가 산 밑에 삽니다. 그리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는 거거든요.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올 때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야, 이거 노력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네, 왕따 벗어나기 이제부터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